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양면지 모직 원단을 가지고 숄 컬러의 롱코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모직 양면지입니다. 모직 원단이라서 폭은 150cm 대폭이고요. 롱코트를 할 거기 때문에 세마 준비를 했습니다. 패턴은 앞에서 점퍼 만들었던 어깨선이 10cm 드롭된 패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앞판과 뒷판 소매 패턴 준비를 하시고요. 0.5cm 폭의 세로 방향 접착 테이프 준비하시고요.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핑크숏, 초크나 수성펜 준비를 하시고요. 모직 원단이기 때문에 다림질 할 때 위에 덮어줄 얇은 면 원단이 있어야 되고, 선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무기도 필요합니다. 원단을 구매를 하면 만들기 전에 선 세탁을 해주는데 모직 원단은 세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무기로 뿌려주세요. 축축하다 싶을 만큼 뿌려주시고요. 위에 면 원단을 덮어놓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세탁을 해주는 이유는 물 빠짐이나 수축 때문에 그런데요. 모직 원단도 분무기로 뿌리고 스팀 다리미로 다려서 미리 수축을 해주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원단을 쭉 다려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뒤중심의 전체 길이가 75cm인데요. 110cm로 만들어 줄 거라서 여기에서 35cm 길이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패턴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앞판 먼저 패턴을 그려주겠는데요. 앞판의 허리선에서 여민분은 15cm를 나가줍니다. 이분의 뒷목 둘레가 9.5cm거든요. 이 패턴은 기본 목둘레에서 전체적으로 1cm 정도 파진 패턴이고요. 그래서 이 목둘레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옆목점에서부터 이분의 뒷목둘레 9.5cm만큼 올라가면서 허리선에 15cm 여민분 나간 요 지점과 맞춰서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사선을 그려주시고요. 그 사선에 반드시 직각이 될 거고, 저는 20cm 정도 되게 칼라 폭을 해줄 겁니다. 여기가 반드시 직각이어야 하고요. 20cm 나간 곳에서 다시 직각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앞 여민분 15cm 나간 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선 그려주시면 돼요. 패턴은 이게 끝입니다. 시접은 0.5cm 주고 재단을 해줄 거고요. 여기는 이분의 뒷목둘레만큼 가고 반드시 직각으로 숄 컬러의 폭 20cm만큼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직각으로 어느 정도 선을 그린 다음에 앞에 15cm 여민분 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모직 원단은 원단에 결이 있습니다. 손으로 쓸어봐서 부드러운 쪽이 있고 반대 결일 때는 저항감이 느껴지거든요. 결 때문에 모든 패턴은 한 방향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앞판이고요. 앞판 밑단도 앞처짐에 맞춰서 똑같이 35cm씩 연장을 해줬습니다. 뒷판이고 뒷판도 그대로 35cm 연장을 했고요. 소매 허리에 묶어줄 끈이고요. 끈의 길이는 최소 160cm 이상 180cm 정도 되면 좋습니다. 지금 최대한 나온 길이가 170cm 정도고요. 끈의 폭을 완성했을 때 5cm 정도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접 생각하고 6 내지 7cm 정도 폭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감인데 가로는 22, 세로는 24cm 되도록 4장을 재단을 했는데 2장은 직사각형으로 재단을 할 거고요. 2장은 옆에 손 들어가는 부분 사선으로 재단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10cm 가고 여기 손이 들어가는 부분은 17cm가 돼야 됩니다. 양쪽으로 시접 생각을 하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을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17cm 정도에서 시접 0.5cm 정도 주고 2장은 잘라주세요.
자르실 때 서로 마주보고 잘라서 주머니가 이렇게 대칭되게 나와야 되고요. 양면지를 모두 갈라줘야 되는데 갈라주는 곳은 형광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시접은 다 뒷판 쪽으로 보낼 거라서 뒷판은 가장자리 전체를 다 잘라주시면 돼요. 시접이 0.5cm이기 때문에 원단의 두께가 있어서 0.5cm라고 1cm만 원단 갈라주시면 0.5cm 시접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1.5cm 정도 가장자리를 다 갈라주셔야 돼요. 앞판은 앞중심선 밑단 갈라주시고 진동둘레 갈라줄 거고요. 촐칼라라서 한쪽만 촐칼라 연결되는 부분 갈라주시면 돼요. 소매는 밑단과 옆선 시접 갈라주시면 됩니다. 시접이 뒷판 쪽으로 가게 될 거라서 뒷판 쪽을 갈라주고요. 진동둘레는 몸판 진동둘레를 다 갈라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갈라주지 않습니다. 허리끈은 직사각형을 다 갈라주시면 되고 주머니도 사각형은 사각형 모양대로 사선으로 잘린 부분도 요 오각형 모양대로 시접을 갈라주시면 됩니다. 시접을 일정하게 갈라주기 위해서는 갈라주는 부위에 재봉틀로 박아줍니다. 땀수는 제일 크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뽑을 때 잘 보이도록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실로 이 부위를 박아주시는데 1.5cm 정도 원단을 갈라줄 거기 때문에 1.5cm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재봉틀로 다 박아주셔야 돼요. 되돌아박기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시작을 했으면 끝나는 것도 바로 그 직전에 가서 끝이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 원단을 다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을 내지 않고 연결을 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박아주고 나서 원단을 가른 뒤에는 다시 또 이 실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원단이 일정하게 갈려야 예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재봉틀로 꼭 박아주셔야 됩니다. 원단을 갈라줄 때는 쪽가위나 송곳, 실뜨개, 집게 같은 도구가 있으면 편리하고요. 양면지라는 건 핑크색 원단과 하늘색 원단을 두 개를 같이 붙여둔 겁니다.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라 이 원단과 원단 사이에 실을 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서 원단을 갈라보시면 이렇게 실이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세로결로 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결을 손으로 벌려서 실뜨개나 쪽가위로 잘라 주실 수도 있고 송곳으로 이렇게 실을 한 올 한 올 연결되어 있는 걸 빼내기도 하고요. 이 빼낸 실을 족집게를 가지고 잡아당겨서 빼주기도 합니다. 세로냐 사선이냐 가로냐에 따라서 원단을 갈라주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요. 각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서 원단을 갈라주시면 돼요. 재봉틀로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서 일정한 간격으로 원단을 갈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다 갈라주고 나면 이 하늘색 쪽을 겉으로 주로 입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재봉틀로 박아줄 거기 때문에 이쪽 하늘색 면에다가 가장자리에 맞춰서 세로결 접착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이 갈라진 곳에는 접착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단을 다 갈라줬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갈라주다 보니까 원단 가장자리가 늘어나서 이렇게 약간 울렁울렁 울거든요. 요거는 다리미로 다려주면 괜찮습니다. 이제 세로 접착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요. 테이프를 붙이기 쉽게 위쪽으로 살짝 다려주세요. 0.5cm 폭 테이프를 원단의 끝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서 테이프도 붙이고 윗부분에 늘어났던 원단도 다림질하면서 차분해집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다려주시면 원단 가장자리 늘어났던 것도 차분해지고 가장자리 따라서 접착 테이프도 다 붙여줬습니다. 접착 테이프까지 다 붙이고 다림질까지 끝마쳤으면 이제 가장자리에 박아뒀던 요 실을 다 뽑아주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주머니 가장자리를 손바느질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테이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테이프 두께만큼 반으로 접어주고 나머지도 반으로 접어서 가장자리를 모두 공그르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주머니는 원하는 위치에 공그르기로 손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핑크색 쪽은 사선으로 재단이 돼 있어서 요 면을 공그르기를 해줬고요. 반대편으로 같은 위치에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두께가 좀 두껍긴 하지만 하늘색과 핑크색 양쪽 다 입으려고 하니까 양쪽에다 주머니를 만들어 줬고요. 한쪽은 핑크색, 한쪽은 하늘색이 보이는데 핑크색이 보이지 않도록 공그르기를 해주실 때는 요 아래 핑크 원단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하늘색 원단을 떠주셔야 돼요. 하고 나서 실을 좀 잡아당기면 핑크색 원단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주머니 입구 부분은 터지기 쉽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두세 땀 정도 떠주세요. 매듭을 하고 나서 겉에서 매듭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끊어주시면 매듭이 겉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뒤판 어깨선을 연결을 해줄 건데 하늘색 원단 쪽은 재봉틀로 박아줄 거기 때문에 하늘색 원단끼리 마주닿게 놔주시고요. 뒷판에 어깨 부분에 원단이 갈라져 있는데 갈라져 있는 원단 부분은 이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살짝 젖혀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원단이 갈라지지 않는 앞판의 어깨선 2겹과 뒷판의 하늘색 원단에서 총 3겹을 박아주는데 여기 가장자리 쪽에 진동둘레 부분은 앞판에도 시접이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는 가위밥을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젖혀서 봉제선에 직각이 되도록 가위밥을 주시는 거예요. 시접이 0.5cm이기 때문에 0.5cm 정도만 가위밥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요만큼만 젖혀줄 거예요. 여기 숄칼라기 때문에 이쪽 시접 끝까지 박아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0.5cm 들어간 여기까지만 박아주셔야 돼요. 어깨 끝 시접에서부터 연목점 완성선까지만 박아주고요. 박아주실 때 이쪽 편이 반드시 가위밥 때문에 이 끝부분은 하늘색 원단 2겹만 박히고 나머지는 3겹이 박히도록 합니다. 여기 완성선까지만 딱 박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나머지 반대편 어깨도 박아주세요. 양쪽 어깨선 박아줬고요. 이제 숄칼라 부분 여기를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숄칼라하고 뒷목 둘레를 같이 봉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숄칼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 원단이 갈라져 있는 곳 끝에 0.5cm 정도 가위밥 살짝 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젖혀지고 이쪽 편은 시접이 다 젖혀진 상태로 여기를 박아주시면 돼요. 박고 나면 0.5cm 박아줬어도 원단이 좀 두껍기 때문에 여기 남는 부분으로 방금 박은 선이 가려지도록 접어주세요. 이 부분을 손바느질로 공그르기를 해줄 거고요. 여기 끝부분에는 이쪽에 가위밥이 있지만 그 가위밥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공그르기 해줄 거고 가위밥을 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박히지를 않아서요. 여기가 벌어져야지만 마지막에 요 가장자리도 이렇게 접어서 공그르기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서 반드시 봉제를 하실 때 가위밥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가 벌어져야 돼서요. 이렇게 손바느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쪽 편에는 재봉틀로 박아줬고 이쪽 편에는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 가장자리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숄칼라하고 뒷목둘레하고 같이 박아주시면 돼요. 여기 각이 지는 부분을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편에는 살짝 가위밥을 주셔야 돼요. 가위밥 없으면 여기는 봉제가 깔끔하게 되기가 힘듭니다. 어깨선하고 칼라 부분에 각이 지는 곳에 가위밥
주시고 이쪽에 원단 넘어오지 않도록 시침핀 꽂아 주시고요. 박아주는 부분은 여기까지 완성선까지 박혀 있으니까 이쪽에서부터 반대편 여기 박혀 있는 바로 직접까지 요만큼 뒷목 둘레하고 칼라 같이 박아 주시면 됩니다. 이쪽 편이 이제 봉제가 됐으면 겉에서 보면 어깨선, 목둘레선, 어깨선이 봉제가 됐습니다. 여기 부분도 칼라 중심선처럼 손바느질로 어깨선, 목둘레선, 어깨선까지 공그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선, 뒷목, 어깨선, 공그르기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소매 달아줄 건데 여기는 벌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시접 넘어오지 않도록 젖혀주시고 소매에서도 여기 원단이 벌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몸판하고 박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선에 직각이 되도록 0.5cm 정도만 이렇게 가위밥 줘서 여기도 젖혀주세요.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몸판의 진동둘레와 소매 진동둘레 같이 박아주세요. 여기 부분도 이쪽 시접으로 감싸서 공그르기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소매가 다 봉제가 끝이 났고요. 이제 양 옆선만 박아주면 됩니다. 소매에서부터 몸판 옆선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박아줄 거고요. 소매 옆선에서도 이렇게 박아줄 거기 때문에 여기 원단 갈라진 곳은 직각으로 5mm만 가위밥 주시는 거예요. 밑단에도 뒷판은 원단이 다 갈라져 있지만 앞판 밑단에 원단 갈라진 곳에 옆선이 이렇게 박힐 거니까 가위밥은 직각으로 5mm 정도만 가위밥 주고 이렇게 원단을 젖혀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뒷판에 원단 갈라진 부분은 같이 박히지 않도록 핀 꽂아서 젖혀주시고요. 앞판의 옆선과 쭉 연결해서 여기 소매 끝까지 같이 쭉 양쪽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양 옆선 부분도 이렇게 접어서 공그르기 쭉 해주시면 됩니다. 양 옆선 박아주고 공그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몸판 전체 가장자리를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밑단 앞중심 칼라 소매 끝까지 공그르기 해주시고요. 허리 벨트도 다 면을 다 공그르기 해주시면 됩니다. 코트의 가장자리 따라서 공그르기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벨트를 끼워줄 허리 부분에 실고리 만들어 줄 거고요. 실고리는 실 4겹입니다. 빠지지 않게 한 땀 정도는 떠주시고요. 다시 한 땀을 더 떠서 이번에는 완전히 당기지 말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고 그 고리 사이로 실을 통과시키시면 돼요. 벨트 폭에 0.5cm 정도 여유가 있을 만큼 벨트 고리를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구멍 사이로 바늘을 통과해서 잡아당겨주면 매듭이 되면서 끝이 나고요. 빠지지 않도록 같은 자리를 2땀 정도 떠주세요. 자, 매듭을 하고 바로 옆으로 바늘을 꽂아서 당겨주면 매듭이 원단 사이로 들어가면서 끝이 납니다. 숄 컬러의 양면 코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마에 10,000원 정도, 세마 30,000원이고요. 양면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실 2개, 접착 테이프까지 약 35,000원 정도의 10배 가격의 코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양면지기 때문에 코트 하나로 2벌의 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숄 컬러를 좋아하는데 만들기도 쉽고 패턴도 쉽고 컬러를 다 펼쳐서 여며주면 턱을 감싸줄 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목도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연출하기 나름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게 숄 컬러고요. 숄 컬러는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핑크색이 겉으로 나오게 입으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2벌의 효과가 있습니다. 110cm 길이의 양면지 코트다 보니 손바느질 분량이 사실 좀 많습니다. 저도 이 코트를 완성하는데 하루 반 정도 걸렸고요. 봉제나 패턴이 어렵진 않은데 손바느질이 4단계 금손급의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코트는 4단계입니다. 원가의 10배 가격에 예쁜 코트 만들어 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